예, 내수 핵계죠. 핵계. 핵계가 40과입니다. 40과. 40과가 핵계인데 지금 39과가 수산근이었어요. 수산근. 이 근이라는 게 이 찰한자 밑에 발족자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 말입니다. 겨울에 소위 손발이 동상을 입었다 하는 소리가 수산근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계 앞에 이 40과라는 핵계 앞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나라 살림이 어렵고 개인 가정 살림이 어려웠다. 개개인의 살림이 어려웠다. 왜? 춥고 손발이 얼고 배고팠으니까. 그죠? 그럼 아마 겨울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겨울을 지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곤란을 당했다. 그럼 핵계는 뭐냐? 이제는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해동이 돼가지고 만사가 풀렸다 하는 게가 이제 핵계죠. 나라 살림이나 세계 살림이 어떤 그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코로나 같은 거 또는 또 요즘 와서는 기후 악조건 이런 것 가지고 경제적 위기, 전쟁까지 닥치고 있다 보니까, 겪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어렵죠. 사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게 이제 39과까지다. 내수핵계는 게 이제 풀린다. 좀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뜻에서 핵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는 만사가 풀린다. 해산하다. 해방하다. 해결된다. 이런 뜻이겠죠. 예, 좋습니다. 내수핵계는 위에는 이게 위죠. 위에는 천둥이 쳐요. 천둥이 치고 밑에는 이게 비가 오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비가 내리는 사이거든요. 우리가 천둥 치고 소위 비 온다는 거는 뭔가 조짐이 잘 풀려나간다는 뜻이죠.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날벼락이 치는데도 비가 안 오면 그거는 조짐이 좀 이상치요. 자연스럽게 인체의 어떤 그 운동이라든가 또는 그 우주의 질서 흐름이라든가 천둥 번개가 치면 물이 비가 내려서 온 만물을 살려낸다 하는 것이 해라고 하면 해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죠? 이제 우리나라 살림도 좀 풀려야 되겠고, 그죠? 세계의 살림도 풀려야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니 만물을 적셔주고 만물을 살려내는 비가 내리는 해니 이롭다. 그죠? 이롭다. 해는 이롭다. 해는 길하다. 해 글자 자체가, 그죠? 이롬이 하나, 길이 두 개. 많이 좋은 개입니다. 많이 좋습니다. 예. 개인사로 어려운 살림이 내내 잘 풀리겠습니까? 하면 해. 이롭고 길하고 길하다. 되죠? 예.
만약에 세계 경제가 원활히 잘 풀려서 우리나라 경제도 잘 훨훨 잘 살아나겠습니까? 해답한 뭡니까? 이롭고 길하고 길하다. 이래 되죠. 이거를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내수해라는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해놓기를 서남 쪽으로 가면 이롭다 이랬습니다. 서남 쪽으로 가면 이롭다. 아마 그 얘기는 모든 것이 이제 이 동쪽이 되겠죠. 해 오기 전에 해빙, 해동 되기 전에 빙, 그죠? 동, 해빙, 해동하는 이런 그 얼음, 겨울, 이게 이제 북쪽이죠. 북쪽에서 해하니까 지금 이 봄으로 왔습니다. 봄, 동쪽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 빠꾸 하면 어찌 되죠? 빠꾸를 하면 또 춥고 또 어렵고 또 은발에 또 동상을 입는 세월을 맞이하는데 남서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연 운행 방향으로 순행한다 이 말이죠. 자연이 운행하는 곳으로 뭡니까? 해는 순행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행하기 때문에 이롭다. 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글자 안에는 다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왕, 무소왕 가려고 하는데 갈 바가 없다면, 갈 곳이 없다면, 내가 뭔가 목적을 두고 가려고 하는데 갈 곳이 없어.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어쩌느냐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길의 복길이라. 그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면 길하다. 다시 말하면 뭔가 일을 진행해 보려는데 진행할 일이 없어. 진행이 안 돼. 그럼 원점 돌아와. 원점으로 돌아와도 어떻다고? 지금은 모든 것이 풀렸으니까 경기도 풀리고 어려운 고난도 풀리고 다 풀렸으니까 이제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길하고 또 다시 돌아왔어. 만약에 갈 바가 있다면, 할 일이 있다면 돌아오니까 할 일이 생겼어. 그죠? 돌아오니까 갈 곳이 생겼어. 서울을 가든 미국을 가든, 그죠? 할 일이 생기고 갈 곳이 생겼어. 생기면 뭡니까? 빨리 실천에 옮기면 길하다. 빨리 실천에 옮기면 길하다. 지금 겨울 지나서 봄이 됐죠? 봄은 뭡니까? 꽃 피어야 되거든. 그죠? 그 다음 여름 되니까 무성해야 되거든. 이래야 내가 가을에 뭐 합니까? 소위 결실을 얻을 거 아니야. 추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시작점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내수획계가 주는 이야기죠. 예, 내수획계는 만사 만물이 다 잘 풀려서 만약에 가야 할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일이 잘 풀리고 좋다. 왜? 이제는 세상이라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 그죠? 그것이 세상사거든. 죽으라는 법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풀려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죠? 가야 할 목표, 그죠? 또는 목적을 정해서 가기만 하면 가되 또 그걸 빨리 실천에 행동으로 옮겨가는 게 좋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그 강의를 주요 강의를 하면서
단알은 잘 안 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내용이 좀 길고 이래서 오늘은 내수 핵계가 좀 중요한 계니까 단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한두 줄은 뺐습니다. 그건 설명이 제가 지금 생생주역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주요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역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궤마다 상하의 궤마다 궤덕이 있습니다. 궤덕이라 하는 것은 그 궤에 가까워 있는 가장 훌륭한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장점을 얘기하는 건데 해계에 요 해계에 의해서 궤덕은 어떤 거냐? 예. 감이라는 게 물이죠. 물 속에 빠지면 이 말입니다. 홍수가 지면 험하죠. 그래서 감은 험하다 이 말입니다. 험하니 이 말입니다. 세상이 험하니 동해라 움직여. 뭐가 동하느냐? 천둥 치는 것이 뭡니까? 우르릉 팡팡팡 이러죠. 놀래서 뭡니까? 물이 움직거리죠. 봄이 되면요, 겨우내 아직도 소위 봄이 온 줄 모르는 소위 땅 속에 초목의 뿌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봄이 천둥을 쳐주면 놀래가 뭡니까? 삭을 막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천둥 번개가 우려야 험한 가운데 있는 만물이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빙, 해동, 해산, 해방을 시키려고 그러면 험한 가운데 반드시 움직이는 기운을 보여야 된다. 여기 궤의 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역에 나오는 많은 글은 한자에서 끝까지 많은 글은 전부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하는 사람들이 한자를 보면 빨리 깨우친다는 소리가 한자 배우기 전에 뭡니까? 그림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이치를 배웠거든. 천지이치 속의 내용을 보고 그 시절에 맞게 거기에 맞게 글을 써내는 거거든요. 이 글 써내는 것이 문왕이 써냈고 주공이 써냈고 마지막으로 뭐요? 공자가 가다듬게 되지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핵계는 내락하는 내동과 감이라는 물의 험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험이동, 다시 말해 험하면서도 가운데서도 움직이는 것이 해다. 움직이면 험한 것을 면할 수가 있다. 우리 한번 춥죠? 겨울이 춥죠? 추운 뭡니까? 자꾸 몸을 움직거리고 활동을 하면 뭡니까? 몸에 열이 나죠? 열이 나면 뭡니까? 추위를 벗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움직거리면 험한 것을 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는 반드시 움직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그죠? 바깥에서 움직일 것을 얘기하고 있죠. 천지해의 내우작이라. 예. 요게 위입니다. 위니까 하늘이죠. 아래니까 땅이죠. 그죠? 천지가 만나서 해 풀렸고 하니 이 말이에요. 풀렸고 하니. 예. 그게 뭐라고 주어진 안에는 뭡니까? 위에는 하늘에는 뭡니까? 천둥이 있고 밑에는 비가 있으니 이 내우가 만들어서 소위 천지 운행의 순리를 따라서 가니 이 말이죠. 가니 뭐라? 천지가 해가 된다, 해결이 된다, 모든 것이 풀려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 100가지 과실이 열리고 100가지 초목이 뭡니까? 개갑탁하나니
모두 다 뭡니까? 껍질을 탁 벗고 일나니. 껍질을 탁 벗고 일나니. 그죠? 해의 시절은 얼마나 대단하고 큰 거냐. 해의 시절이 얼마나 소위 중요하고 대단한 거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안에 있는 얘기는 내수핵계가 봄이라고 하죠. 요게 입춘춘분의 경우입니다. 입춘춘분의 경우거든요. 그러면 요 되기 전에는 요게 와서 지택인기였습니다. 지택인기는 언제냐? 요걸 이제 보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지택인기가 12월입니다. 12월. 내수핵계에서 요 2가 3으로 올라가면 내산소가가 됩니다. 내산소가. 우리 주역 강의 듣는 사람들 주역을 조금 더 좀 높여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해보는데요. 요게 12월이니까 춥죠. 섣달입니다. 춥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움직여서 험한 추위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소가는 요게 언제냐고 그러면 동지입니다. 동지도 춥죠? 예. 그래 되면 동지달에는 일양이 시생하기 때문에 이 양이 차츰 커오면 커오면 동지, 섣달, 일월 이렇게 차츰 커옵니까? 100가지 과실나무도 소위 삭을 뚫고 올라오고 땅을 뚫고 올라오고 또 백과 초목도 소위 땅을 뚫고 올라온다. 요 이제 땅을 뚫고 온 자가 요 자지요. 그러니 추운 겨울 동지 섣달에 소위 이 고난에 모든 것을 놓고 있지 말고 그때일수록 어둡고 추울 때일수록 뭡니까? 내 자신을 움직거리고 용기 백배해서 만사를 해결해 가지고 좋은 시절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 핵계에서 하고 있죠. 내수핵계는 지택인계와 내산소가에서 왔다 하는 얘기를 공자님이 이 안에 소위 단사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 해석 방법이 다산정약용 선생의 주역 사전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수핵계의 대상입니다. 핵계를 보고 공자님이 표현하는 글이죠. 문왕이 괴사를 썼고 복희가 그림을 그리고 단알과 상마를 공자님이 쓰지요. 공자님이 대상을 괴마다 64개마다 대상을 씀으로 해서 주역이 인문학으로 소위 결정적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다른 것도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임금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임금을 보고 특히 군자를 보고 하는 얘기죠. 상말 천둥이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 해니, 그러니까 내우자기, 그것을 해라 하니, 군자 같으면 이것을 보고 본을 받아가 뭐를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가 풀렸으니까 투자를 한다. 사왔던 사람하고 화해를 한다. 살림이 좀 나아졌으니까 뭡니까? 내가 집을 좀 더 넓히고 가구를 좀 더 사고 차를 한 대 산다. 뭐 이런 것이 다 개개인의 뜻이 다 다르겠지만은 공자님은 주역은
세상의 이치를 담은 경전이니 반드시 군왕이 이걸 보고 잘 활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핵계를 보고들라 군자 같으면, 다시 말해 군왕 같으면 이 말입니다. 성군 같으면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백성들의 허물이 우리가 작든 크든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작든 크든 공가가 크고 작고 다 있지 않느냐. 죄 지은 사람이 큰 죄 지은 사람도 있고 작은 죄 지은 사람도 있다. 그것을 내수해의 시절 되거들라. 내수해의 시절 되거들라. 그걸 다 사면 조치를 하라. 사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리고는 줘야 될 죄가 있고 벌이 있거들라. 죄가 있고 벌이 있거들라. 그걸 좀 어떻게 한다? 좀 너그럽게 소위 포용을 해줘라. 포용을 해줘라. 죄는 믿겠지. 자기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발이 꽁꽁 얼고, 먹을 것이 없고, 살도 안에 살이 한 톨 없을 때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느냐. 요새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돈을 훔쳐가고, 또는 신령궁고 여직원 한 척 혼자 있는 데 가서 손들어 해가지고 훔쳐가는 일을 봤는데, 장발장처럼 어렵던 환경을 좀 생각해 줘서 특히 중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요거는 여흔 장령관 선생님 얘기입니다. 내수핵계 상마를 보고 사과 유제 풀어주고 용서를 하되 중도를 넘어서나 안 서나 잣대를 대라. 너무 많이 넘어서는 사람은 그건 곤란하다. 회개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거는 봐주도록 해라. 누구나 허물이 있다. 그래서 이 사과 유제가 허물과 자지요. 누구나 허물이 있다. 허물이 대소가 있다. 그것을 사해줘야 된다. 사해준다. 용서해준다. 이 말입니다. 용서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죄를 소위 뭡니까? 중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 말보다는요,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그러면, 좀 너그럽게 우리가 포용을 해서 다시 재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느냐. 지금은 봄이다. 여름도 남았고 가을도 남았고 겨울도 남았다. 이 지금 겨울을 지내고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이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아직도 봄에 아직도 꽃 피울 일이 남았고, 아직도 뭡니까? 무성할 여름이 남았고, 나름대로 뭡니까? 결실할 가을이 남았으니까 기회를 주자. 그러나 중도에 잘 맞추어서 하는 얘기가 이 사과 유제 안에 있지요. 정조의 다음 임금이 순조죠. 순조의 할머니가 해경궁 홍씨죠. 해경궁의 그 팔순을 맞아가지고 순조실록에 사과 유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희경전 핵계에 이래 되어 있거든요. 핵계에 사과 유제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하옥되어 있는 죄인들 중에 죄인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소위 재성의 길을 가도록
나라에서 특히 신경을 써라 하는 장면이 순조실록에 보이기도 합니다. 송시열 선생은 대상을 보고 얘기를 하기를, 저 감이라 하는 것은 이게 험한 거 아니냐, 어려움이 아니냐, 그러니까 죄고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틀림없이 이거는 질곡이다. 질곡이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경지에 손이 붙잡히고 또는 목이 붙잡히고 발이 붙잡히는 질곡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됐으니까 천둥번개 소리를 듣고 임금이 있다고 그러면 인덕을 베푸도록 해라. 인덕을 베풀도록 해라. 인덕을 베풀 때 요 안에 리가 있죠. 요 안에 리가 있습니다. 리, 환한 불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명철한 판단으로, 그죠? 명철한 지혜로, 판단으로 죄인들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길을 주는 그러한 군왕이 되도록 하라 하는 소리를 송시열도 하고 있습니다. 효 이러기도 하죠. 초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는 1, 2, 3, 4, 5, 6자리를 얘기하고, 효는 그 한 자리가 변동을 했을 때죠. 변동을 했을 때니까 지금 이 자리를 변동했다고 보기도 하고, 또는 이 자리 그 자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초육, 초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 384위 중에 384위, 내효 이래죠. 내휘 중에 오로지 딱 하나가 요 묵으라고 표현하는 자리가 요 내수획계입니다. 다른 건 뭐 효사가 길기도 하고 4자, 5자, 뭐 10자 이렇게 되는데 딱 묵으라고 2자로 맺어지는 게 내수획계 초위죠. 기억해 두시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 지금 괴 자체가 획계죠. 획계. 해결, 그죠? 해산, 그죠? 해방. 묶였던 것이 풀리고, 얼었던 것이 녹히고, 세상 만사에 얽힌 것이 풀어진다고 하면 그 풀어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래서 풀어진다는 그 자체가 1번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허물없다. 이런 뜻으로 새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초, 1의 자리는 사하고 응이죠. 그러니까 정기를 통하게 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내가 음이고 상대가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음양은 일단 정기가 통한다 이가. 그걸 우리가 음과 양이 친하다 이러죠. 친하다. 흔히 또 주역에서는 비하다, 친비관계다 이래죠. 친하다. 자리는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게 양이 돼야 되는데 음으로 왔죠. 이거는 음이 되는데 양으로 왔죠. 자리는, 몸은 변신했지만은 음양이라는 사실만은 같죠. 이걸 우리가 적과의 동침이라고 합니다.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이 됐든 아니든 해결하자고 하는 그 자리 그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 내가 비록 부정한 자리지만은, 그죠?
양자리에 음으로 와서 부정한 자리죠. 부정의한 자리죠. 그죠? 내 스스로가 지금 강양이 돼야 되는데 음유하지요. 음유하지요. 그렇지만은 상대가 강하니까 내가 변신한 거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변신을 한 겁니다. 저쪽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내가 조금 유하게 나온 거죠. 그죠? 요 자리를 약간 이탈하더라도, 그죠? 내가 소위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변신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허물이 없다. 이렇게 보지요. 이거를 공자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천지가 개벽되더라도 만사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리에 강과 유가 그죠? 변신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면, 여기 이제 교제죠, 교제. 그죠? 교제. 풀어보겠다고 한다면 마땅히 허물이 없을 것이다. 마땅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시 이 자리는 아까처럼 음양이기 때문에 이를 도모하면 해결이 잘 안 나는 자리인데, 이 목표 자체가 목적 자체가 뭔가 해결해보자고 하니까, 그죠? 상대가 강으로 나오면 내가 유로 나오고, 내가 유로 나오면 상대로 강하게 나와서 소위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하면, 소위 우리가 국제할 때에서 교제할 때 이 제자를 쓰죠. 그래서 이 제가 언덕 옆에다 뭡니까? 제단을 차려놓고, 그죠? 같이 인척이든 친척이든 또 뭡니까? 적이든 동지든 같이 제단 아래서 뭡니까? 제사를 모시는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의리가, 그죠? 의리가 인의 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의예지에서 우리가 요게 왼편이고 요게 오른편이죠. 요건 선천이고 요건 후천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인간이 처음에는 뭡니까? 부모, 형제 또는 부부 이런 것이 소중하지만은, 스승 제자는 소중한, 세상 나와서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러면 뭘 합니까? 의리가 소중해야 된다. 그래서 의리상 이 말입니다. 의리상. 강유가 변신을 했다 하더라도 의리상 마땅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중요한 점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포인트다. 내가 좀 약간 한 걸음 후퇴를 하고 상대가 좀 뭡니까? 한 걸음 또 전진해 온다 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장에서 뭡니까? 또 거기서 또 밀당이 있게 되니까, 밀당을 해서 뭡니까? 그 어떤 목적이 흡족하면 우리 이 제사를 지내면, 제주들이 제사 지내면 뭡니까? 신이 흠양하지요. 신이 그러면 아이고 잘 묻다 라고 하는 우리 협상자들이 흡족하다 그러면 마땅히 허물이 없다. 의리상 허물이 없다 하는 얘기가 초육의 얘기로 보여집니다. 이의 자리도, 핵계 이의 자리도 원래 이가 음이 되어야 되죠. 이라는 게 음이죠. 짝이니까 짝은 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으로 와 있죠. 짝되는 사람이 오입니다. 오가 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임금이 좀 유약하지요. 강이 아니고. 그죠? 약하죠. 사람 부드럽죠. 밑에 측근. 그죠? 측근 신하들이 임금을 좌지우지하지요. 내 짝대는 이 중전이네요. 또는 중신.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충직한 신하라 이러죠. 충직한 신하. 충직한 신하. 중심 잡고. 이게 중이죠? 이게 중이니까. 이게 중이죠? 중심 잡으니까 충이죠. 곧지요. 그죠? 여는 뭡니까? 음이고 부들부들한데, 유들유들한데, 뭡니까? 내만 혼자 뭡니까? 직하죠. 이 충직한 신하죠. 전핵삼호라. 밭에서 3마리의 여우를 잡았다. 이 밭이 아니고, 이때는 동사로 써서 사냥하다. 사냥하다. 사냥터에 나갔어. 그죠? 3마리의 여우를 잡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임금의 눈을 가리는 사람, 임금의 판단을 가리는 사람, 그죠? 백성의 눈을 가리는 사람, 백성의 판단을 가리는 사람을 여우로 보는 거죠. 그죠? 여우로. 우리 뭐 흔히 이 속된 말로 백여우라 하잖아. 백여우. 그죠? 그러니까 막 꼬리가 뭐 9개 달린, 꼬리 10개 달린 백여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못된 소인, 못된 간신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3사람이 우리가 살펴보면 임금을 해치는 자가 양은 아니고 음이라고 봤을 때, 요게 이제 음물이잖아요. 요게 오이 가짜잖아요. 오이. 오이 언제 묵으면 좋지요? 여름에 묵으면 좋지요. 왜? 시원하니까, 냉면에. 그죠? 염 좋으니까. 여름은 덥지요. 더운 거 식혀주는 뭡니까? 소위 얼음이죠. 얼음이 냉하죠. 그래서 오이가 냉한 짐승이죠. 그죠? 냉한 물건이죠. 이걸 우리가 소인배라 이러거든. 소인배. 그러니까 오의 눈을 가리는 자, 오의 판단을 그렇게 하는 자는 요 6일 수 있고, 그 다음 3일 수 있고, 그죠? 3일 수 있고, 1일 수 있겠죠. 그죠? 1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임금의 뭡니까? 국정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득황시하야. 누른 황금 화살. 누른 황금 화살. 이 말은 황금을 만든 화살이니까 어떤 물건도 뚫을 수 있는, 뚫을 수 없는 게 없는, 그죠?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명중해서 죽일 수 있는 그 화살을 얻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임금을 도와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당한 지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요 시자 안에는 요래 잡아야면 지혜가 되죠. 그죠? 지혜. 다시 말하면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말로 중도. 요는 황은 중도죠. 중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청색, 백색, 적색 또는 흑색. 요게 황이죠. 황색. 그죠? 요 황색이니까 중도, 중심, 중정. 어느 좌우, 상하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도에 잡힌 소위 지혜. 그죠? 지혜를 얻어있기 때문에 임금을 도와, 유약한 임금을 도와서 바르게, 그죠? 이끌어 갈 수 있으니 소위 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죠. 한 번 더 보면 구이는
뒤에서부터 하면 황금 화살촉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상하 좌우에 어디도 휘둘리지 않는 중심 잡힌 충정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기 때문에 임금의 눈과 임금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세 마리의 소위 소인배 간신들을, 그죠? 여우를 잡아서 소위 죽일 수 있다. 사냥 가서 죽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일 수 있으니 바르게 되어서 길하다. 나라를 바르게 잡아나가서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님이 상말 구이가. 예, 이 구이각 하면 이는 이락하는 것은 원래 이락하는 것은 음이죠. 음인데 지금 소위 양으로 와 있으니까 부정한 자리에 있죠. 부정한 자리에 있죠. 임금 대신에 총칼을 들고 화살을 들고 이렇게 부정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부정한 구이가 그죠? 충정에 찼어. 황금 화살촉처럼 상하 좌우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국정을 임금 대신하여, 유약한 임금 대신하여 뭡니까? 바르게 잡아 이끌어가니 길하다는 소리는, 이 말입니다. 이 공자님 얘기입니다. 이 구이가 득 중도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도가 참 무서운 소리죠. 그죠? 이 자리가 그 어느 쪽도 뭡니까? 조금씩도 뭡니까? 넘치고 기울지 않고 이 자리를 절대 지킨다는 겁니다. 이 목숨을 내놓고 지킨다는 거죠. 나라에 이익되지 않으면, 임금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이 중도지요. 그죠? 요즘 길이 이렇게 낮잖아. 사방 길이 낮잖아. 그런데 이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 공자님 글이 길게 써도 되는데, 그죠? 이 주역글이라고 하는 게 이 맛이 이렇습니다. 긴 말을 안 써도 딱 두 자에다 맺어져 놨잖아요. 이 사람의 길은 요 중심의 자리에 있지 절대 한 걸음도 좌우상하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냐고 그러면, 그럼 왜 세 마리의 갑자기 난데없이 세 마리의 여우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수획계는 양이 두 개죠. 양이 두 개니까 저거를 목계로 치면, 끝막계로 치면 이게 양을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양을 한쪽으로 모았기 때문에 내산소가입니다. 내산소가일 때 내산소가가 뭡니까? 소가의 3의 자리가 2로 내려가서 내수해가 된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걸 이제 다루질 않는데, 그래서 이 내산소가의 그림이 전체가 우리가 이 무거울 중자 중계로 쓰면, 그러니까 따블로 두 개를 따블로 쓴다면 요 따블이라는 소리니까 하면 요게 감계가 되죠. 감이 뭡니까? 소인배, 음물, 냉물, 오이가 들어있는 게죠. 오이 같은 게지요. 내산소가 안에 감깨가 하나 들어있어서 한 마리가 되고, 그 다음 요 수가 있죠. 요 수, 아래 수가 감이니까 두 마리가 되고, 여기 또 소위 5, 4, 3이 감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한 마리가 있죠. 그래서 3과 뭐지요? 1과 요 임금을 제외하고 6, 요렇게 봐야 되니까 6이 세 마리의 여우가 된다. 여기서 감기를 찰 수는 있는데 내산소가에서 온다 하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목계입니다. 이게 이제 특수한 방법이죠. 예. 그렇게 알아 놓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면 양이죠. 양은 이렇게 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3이 음으로 되어 있죠. 이 3이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우 한 마리입니다. 아까 제 여우 한 마리입니다. 이게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임금의 눈을 흐리게 한다. 임금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간신배죠. 왜? 지금은 해의 시절입니다. 해의 시절.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소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방이든 외교든 경제든 모든 것이 어려운데, 그죠? 뭐 어느 임금 얘기 들으면 나라 살림이 거지 뭡니까? 거들 날판에 와 있다 하는 경우도 있죠. 삼이란 자는 어떤 자냐? 가장 지금 이 전체 세상을 풀어나가자, 해결해 나가자 하는데 가장 뭡니까? 반대하는 자입니다. 가장 저해하는 자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는 꼴을,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느 때나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절로는. 지금 6.3을 얘기합니다. 6.3은 부정합니다. 이 사람이. 그죠? 바른 자리에 못 있죠. 부정합니다. 부중합니다. 그죠? 또 음유합니다. 음유하다는 소리, 음침하고, 음큼하고, 유두루두루하다, 이 말입니다. 부중하다는 뭡니까? 중심이라고는 절대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심 잡은 지 손해니까. 악한 자가 중심 잡을 수 있나?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 이거 안 되잖아. 그죠? 무조건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고 하는 일을 해야 그게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 3이, 이 해결해야 되는 아래 동네에서 윗자리, 아래 동네에서 윗자리.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그죠? 왜? 내가 1보다 2보다 3보다 높거든. 이 문제를 전체에 있는 내가 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부정하고 음유한 자가 소위 해결하는 협상 테이블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지도자라고 탈을 섰다고 그러면, 뭔가 잠깐 변신한 분인 거죠. 잠깐 자기 모습을 바꾼 모양새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뼈 속속 깊이 뭡니까? 부정한 자고,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중심을 흐트리려고 하고, 뭡니까? 은큼하려고, 유들유들하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러고. 그죠? 오리발을 항상 내밀죠. 그 사람을 소위 주공이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이래놨습니다. 부차성이라. 짐을 지고 가야 될 자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위 짐들이 있잖아. 그 짐들을 지고 가야 될 자리가 지지 않고, 그죠? 어떻게? 주인 자리에 턱 앉아가 차를 타고 간다. 다시 말하면 옛날 수레를 합시다. 수레를 밀고 가야 될 자가 수레에 앉아 턱 가가지고 뭡니까? 빨리 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김기사 빨리 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보따리 안에는 지어졌으니까 무슨 보따리 있겠죠. 협상 탭을 들고 갈 보따리에 안에 든 게 뭡니까? 부정하고 부중하고 음유한 것만 들어있어. 그걸 가지고 뭘 한다? 금은보화인양 짊어지고, 그죠? 남을 눈을 속이고, 또 폼을, 대닿는 폼을 잡고 떡 앉아 김기사 가자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꼴이 연판, 그죠? 도둑놈을 초대하여 이르게 하는 것이다. 도둑놈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 뒤에 얘기는 공자님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한번 본다고 그러면 이 모습이 도둑놈을 불러들이는 일 같다. 그러니 이런 자가 아무리 바르게 정도로 아무리 바르게 뭡니까 협상 테이블의 해결자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으면 뭡니까 위험천만이다. 위험천만이다. 절대 못 푼다. 왜? 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니까 우리나라 대표로 앉아 저쪽 상대가 뭡니까? 저놈은 뭡니까? 부정한 놈이고, 네, 무패한 놈이고, 네, 뭡니까? 남을 속인 놈이고, 네, 뭡니까? 은큼 떨고 유들유들하고,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말이야. 나는 죄진 적 없다고, 응? 그렇게 발뺌만 빼는 놈이라 큰 걸 이미 세상이 다 알아. 와, 딱, 음이 딱,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 이걸 이제 소위 공자님이 상말 부차승했다는 소리는 짐을 지고 가야 될 놈이 턱 뒤에 앉아 타고서 김기사 빨리 가자고 하는 놈은 뭐냐? 이 소리는 뭐냐? 역시 가히 술 묵은 귀신같이 추한 놈인 수밖에 없고 지 스스로 자아니까 지 스스로 뭡니까? 오랑캐죠. 오랑캐. 적이죠. 즉 도둑놈을 불러들이니 또한 저렇게 행실하는 그 자를 누가 뭡니까? 스스로 허물을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지 죽을 짓을 뭡니까? 초대한다는 거죠. 그죠? 상당히 그리 무섭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이어서 공자님이 이 부분을 특히 괴사전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 그걸 한 번 더 보태기 위해서 오늘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육삼은 음유하고 부정하고 부중한 자지요. 이놈이 뭡니까?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소위 주인 자리 턱 앉아가지고 김기사 가자 간다. 그러니 그 꼴이 도둑놈을 불러들이게 되니 그 자가 협상 테이블 나가면 아무리 바르게 모습을 잘 짓고 말을 잘하고 협상을 잘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위험천만이다. 왜? 천하가 이놈을 다 안다. 도둑놈이라는 거. 상말. 부차승이라는 소리는 공자님 얘기입니다. 역시 추태에 지나지 않고 우리 점잖게 추태인데 이 글자 직역하면 뭡니까? 술 묵은 개죠. 술 묵은 귀신. 술 취한 귀신입니다. 갖고 그 모습은 그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오랑캐 도둑놈을 불러들이니 그 또한 누구를 허물할 수 있겠으리요. 이건 부정의 의미가 없는데, 그죠? 또한 누구가 허물이다 이 말이니까 여기서 부정사가 들어있습니다. 누구를 허물할 수 있겠으리요. 지 스스로가 도둑을 초대한 일이다. 초래한 일이다. 왜 기냐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 속에 내와 상대가 얽히고 설키면 문제를 풀어내야 되잖아. 그죠?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생기느냐. 그게 우리 이제 내수획계 3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아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하는 그 자지요. 그 자의 심보를 공자님이 익히 아시고 계사전 상해 8장에서 이거를 한번 짚어놨는데 이렇게 좀 내용이 깁니다.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했겠죠.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 좋아 하면 그게 정말로 뒷말이 없는데 그게 나쁘다 할 때는 뭡니까?
조목적으로 이것은 이래서 나쁘고 이건 저래서 나쁘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역만 할게요. 자, 왈 공자님이 말하시기를 자격자 주역을 애시당초에 지은 사람은 기지도호라. 아마도 그 사람들이 자격자죠. 그 사람들이 도둑놈이 어디에 있는지, 도둑놈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 같아. 우리가 주역이 382꼭지가 있죠. 382꼭지인데 그 꼭지에 도둑놈이 어디에 들어있다 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했기에 3이 한 마리다, 한 놈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차스, 여관, 주역, 여관이니까 주역에서 말하기에 주역 내수했게 3, 그죠? 3위, 3위에서 부차성 치구지라 하였으니, 그죠? 소위 메고 지고 가야 될 놈이 주인 자리에 턱 앉아가지고 도둑놈을 초래한다 하였으니, 도둑놈을 불러들인다 하였으니, 부야자는 짊어진다는 것은, 짊어지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짊어지는 자는 소인의 업무요, 소인의 일이요. 짊어지는 건 소인이 짊어지고 하잖아. 주인은 뭡니까? 양반은 턱 이렇게 폼 잡고 가야 되니까, 그죠? 타는 것은, 그죠? 군자의 그릇이다. 타는 자는 군자의 수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인이 군자의 수레, 그릇을 턱 타고 있으니, 그죠? 또 사탈지가 아닌가. 그 뭔 말이죠? 주인의 수레를 뭡니까? 뺏으려고 생각하는 도적놈이 아닌가. 맞다, 이 말입니다. 이놈 조심해라. 나라에도 그런 놈이 있고,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일하는 사람 중에, 그죠? 우리가 식구가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회사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상만하포라. 윗사람에게 거만하고 아랫사람에게 포악하게 대하는 자는 또 사벌지이라. 반드시 뭡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을 목을 쳐서 베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품은 도둑놈이 분명하다. 위에 거만하게 하는 자, 이 새끼하고 니 한 봐라 이러는 자. 그 다음 밑에 사람 뭡니까? 뭡니까? 저 새끼 이놈 저놈 하는 놈 뭡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죠? 그건 도둑놈이라는 거야. 도둑놈. 그죠? 만장해도 야용해음. 참, 이 명문자인데, 여기 아니면 이제 안 나오는 문자이죠. 여러분, 이 글자가 다른 데 있으면 전부 이 주역이 처음 나와가지고 전부 이래 명심보감도 나가고 뭡니까? 추구집도 나가고 참 이렇게 명언집으로 가는 겁니다. 귀한 물건을 간수해야 되는데 뭡니까? 간수하기를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만 불손하게 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적에게 도덕질을 해가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내 거 간수 잘 못하고 내 거 뺏기고 사는 사람은 내 거 도둑질 해가라고 가르치는 것 같다. 그 다음 야용이 회음이라. 그죠? 얼굴에 화장칠 뭡니까? 떡칠하고 댕기는 사람. 야하게 얼굴을 화장하고 댕기는 사람. 내보고 도둑은 뭡니까? 음탕한 음란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나를 좀 음란하게 하세요 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다. 여괄. 주역 40과 내수했기에
삶 위에서 말하기를. 이게 여괄입니다. 여괄. 부차성 치구지라 했으니 짊어지고 가야 될 소인배가 군자의 자리에 턱 타고 앉아서 김기사 가자라고 하는 소리 뭡니까? 도둑을 불러들이는 일이니, 그죠? 이것이 도지초해라. 이 말 해놨습니다. 도둑을 초대하는 것이다. 내가 도둑놈이다. 내 좀 잡아가서 뭡니까? 감옥에 여주세요. 이걸 초래하는 일이다. 초대하는 일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만장이 해도하고 야용이 해음한다 하는 문장이 아주 훌륭한 문장이니까 한 번씩 짚어가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려웠던 일이 풀린다 소리죠. 또는 풀리게 하라 이 말이죠. 풀릴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지금 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입니다. 사는 요게 지금 양이죠. 양이니까 구지요. 네 번째니까 네 번째가 양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임금이 요 있는 5번째 있는 임금이 유약합니다. 그죠? 임금이 강해야 되는데 유약합니다. 그래서 이 3이 늘 문제지요. 그래서 사가 지금 1하고는 음이 됩니다. 그죠? 여기 음이기 때문에. 요게 음이고 사인 내가 양이니까 음양이니까 전기가 통하죠. 해결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해이무라 이래 놨습니다. 무가 여기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가락 무 또는 엄지발가락 또는 엄지손 이래죠. 우리 흔히 골무 이래죠. 골무 할 때 무자를 얘기합니다. 해이무라. 엄지발가락에 달린, 다시 말하면 나쁜 살갗 또는 티눈 이런 거겠죠.를 뜯어버려라. 이때는 뜯어버려라. 강제로 해산시켜라. 요 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사는 임금을 위해서 지금 지키고 있지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가 1하고 관계는 잘 형성되어 있는데 원래 응이니까. 그런데 밑에 3이 뭡니까? 아주 나쁘게 요 사를 유혹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3은 6하고 응입니다. 6하고 응인데 지금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짝이 없다 이겁니다. 해결할 구원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결자가. 그러니까 사를 유혹해서 사를 매수를 해서 내 편을 해가지고 이 해결의 장에서 뭔가 일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를 어쨌든 매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 임금을 지키고 민심을 위반하지를 않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임금의 최측근이니까. 그래서 역을 짓는 자격자라고 그러죠. 자격자. 역을 지은 사람이 늘 상과 사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위험을 낳고 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에게 경고장을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 실마리를 찾는 자리에 스파이 3을 니는 옆에 두고 또는 3의 간악한 말을 듣고
오히려 임금을 해치려고 하는 행위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니 요거를 이제 앞발로 본 겁니다. 앞발로, 앞에 있는 발로, 발에, 그죠? 발에 혹 나쁜 점, 이게 음이죠. 음유죠. 음유, 음탕, 음유. 이런 세력이 와서 고발하자. 응? 우리가 요번에 이겨야 안 되느냐. 억지로 뭔가 한번 짜서 3일 전에 한번 고발해보자, 붙들어보자 하는 게 지금 이 삼의 행위죠. 그죠? 이게 뭐라 했습니까? 3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해결해야 될 놈이 뭡니까? 지가 뭡니까? 소위 남을 이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레를 밀고 가야 될 놈이 수레를 소위 뭡니까? 지고 미고 가야 될 놈이 지가 수레에 떡 앉아가지고 긴기사 한다 하는 자리 아닙니까? 뻔뻔스럽게 음유하니까. 그러죠? 이놈의 매수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가 요게 음이죠. 요게 음양음. 사가 오와 3 사이에 음양음, 소위 물에 빠져 있습니다. 물에 양이 물에 빠져 있죠. 물에 빠져 있으니까 뭔가 어두워집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격자가 그죠? 자격하면 뭐 우리 아버지라 해야 되겠죠.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너의 소위 엄지 발가락에 달린 티눈 같은 나쁜 병폐를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이 벌시 찾아서 올 것이다. 내 말 꼭 기억해라. 이것을 믿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잘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를 뭐라고 새기느냐. 너의 이름 여기 있어. 너의. 소유격으로 봅니다. 너의 엄지 발가락에 달린. 발가락이 뭡니까? 발이 뭡니까? 내가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행동의 일보잖아. 첫 자리잖아. 우리가 하려면 엄지발가락을 탁 이렇게 숙이잖아.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네 앞에 발은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요 3이 문제다. 네가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네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너는 굳게 임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네 아래 유혹을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상말 해놨네요. 상말. 공자님이 이걸 해석합니다. 너의 엄지 발가락에 달린 병을 제거하라는 소리는 미당위하라. 네가 정당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게끔. 너는 사는 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너는 양의 자리에 있어. 임금을 보좌하려고 그러면 충성심이 있어야 돼. 충성심이 있으려면 겸양한 자세가 돼야 돼. 너는 겸양하지를 못해. 네가 뭔가 자꾸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해래. 얼굴 드러내려고 그래. 그죠? 한 건 올리려고 그래.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앉아있는 자리가 마땅하고 정당하지 않다. 이거 부저이라는 말이에요.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니까 네가 설쳐서 일을 저지를 일에 빠질 나쁜 일에 빠질 그러한 영향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예를 한두 가지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삼국유사 소위 가락국에 이게 이제 연대가 언제냐고 그러면 421년이에요. 421년대 1년도에 가락국의 자지왕 때 얘기입니다. 자지왕 때. 그 당시에
임금 측근에서 용려라는 아마 무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녀. 지금 우리가 무녀하면 무당으로 했는데 옛날에 무녀가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이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임금의 자문기관이죠. 기관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상당히 그 대장인 사람이 용려였었다 합니다. 이게 전국을 어지럽히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신하들이 회의를 해서 이 용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하니까 우리가 그럼 하늘에 물어서 괴를 빼보자 이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에게 살을 얻었다. 살을 얻어서 이제 임금에게 자지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가 요래 쓰고 있어요. 자지왕. 자지왕 얘기를 합니다. 폐하. 우리가 여차저차 해서 이 용려의 문제를 하늘에 물어보니 내수했게 살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내수했게 사유가 뭐냐? 해이무 붕지사부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의 엄지발가락에 달린 티눈 같은 병폐를 제거를 해야 신하들이 또는 다른 소위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폐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믿음과 성실로 대해야 됩니다. 딱 하니까 알았도다.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래서 왕사 왈가락골이 됐습니다. 이게 이 자지왕이 왕이 감사를 하고 말하기를 뭡니까? 간합했다. 처리해. 그래서 귀향을 보내고 나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소위 이 나라를 등지고 살았던 선비들이 다시 찾아오고 충신들이 찾아와서 그 가락국이 부강하게 됐다 하는 장면이 삼국유사에 있죠. 그 다음에 근자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공부하는 학생이 내 딸이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원래 3번째 도전입니다. 원래 임용고시가 되면 바로 결혼시켜주고 싶은데 내수에게 사를 얻었습니다. 선생님 합격하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럽니다. 그럼 설명해 보자. 구사는 해이무라 너의 엄지발가락에 그지? 붙은 티눈을 잘라서 떨어뜨려라.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발가락에 붙은 각질을 털어내라. 그럼 털어서 낸다 또는 티눈을 뗀다. 이거는 합격입니까? 떨어뜨리는 겁니까? 낙방이죠, 낙방. 그죠? 그래서 원래는 합격이 안 되겠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드네요. 하니까 정말로 한 달 후에 시험을 치고 나서 선생님 주역대로 우리 딸이 원래 임용고시가 안 돼서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던 구사라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유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자리 당사자지요. 다시 지금 우리 핵계를 하는 이유가, 요 핵계를 하는 이유가 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는 나라 소위 정치 상황이 어렵고, 또는 국제 상황이 어렵고, 그죠? 이래서 어쩌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풀려서 뭡니까? 좀 나라가 좀 살찌고 평화의 나라가 되었으면 바라면서 우리가 회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주체자가 임금이 되겠죠. 여러분, 그 임금이라는 이 왕자가 이런 거죠. 이 왕자가 그죠? 하늘 일도, 땅 일도, 세상 일도, 그죠? 소위 우리 이 백성들 문제도 그렇고, 그죠? 우리나라의 뭡니까? 소위 국방 영토 문제도 그렇고, 그죠? 또는 그 뭡니까? 외교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 뭡니까? 임금이 소위 책임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천도지도 인도라고 그랬는데, 천지인을 아울러 갈 수 있는 책임이 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잘해도 임금 탓이요, 못해도 임금 탓이죠. 그래서 이 당사자가, 해의 당사자가 해결하고 소위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당사자가 이제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부드러운, 유연한, 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이지요. 요새 우리나라 임금은 좀 강골입니다. 그죠? 그 양반 출발할 때부터 좀 강골로 왔는데, 해결 당사자는 좀 부드러워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주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고는 해결하려고 하는 임금 자리는 부드럽다, 유연하다. 군자로서, 임금입니다. 군자로서 묶였던 것을, 이거는 묶을유가 됩니다. 묶였어. 겨울에 우리가 소위 얼어 있는 것도 묶인 거죠. 경제가 좋다가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 뭐 코로나가 됐다, 또는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이 됐다, 그죠? 이런 상황이 됐든 간에 경제가 좋은 시즌에 지금 묶여 있다. 나래를 펼치지 못한다, 그죠? 국방이 더 뭡니까? 더 위험한 상황에 치닫는다. 이 전부 묶여 있는 거잖아. 묶여 있으니 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간다 하면 길하다. 그냥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유연하게 해라. 부드럽게 해라. 그래 하잖아요. 임금에게 부탁하는 거는 우리 집에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고집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만사를 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하고 건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당신, 그죠? 우리 집안이 뭔가 자꾸 얼어붙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그럼 뭐지 되느냐? 아버지가 이 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유연하게 좀 처신하면 안 좋겠어 하는 소리 여기 있는 거 있죠. 그래 되면 소인들이, 그죠? 소인들이 뭡니까? 임금을, 그죠? 싫어하는 소위 파들이 있겠죠. 패들이 있겠죠. 임금의 반대 세력, 이게 이제 소인입니다. 소위 경제를 붙잡고 있는 거, 그죠? 또는 외교를 붙잡고 있는 거, 국방을 붙잡고 있는 거, 여러 어려운 점들 있잖아. 정치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걸 이제 다 소인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임금이 군자니까, 그죠? 소인들에게 뭡니까? 유부,
소위 뽐보기가 될 것이다. 소인들이 이걸 보고 겁을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금이 원래 강해야 되는데 임금이 부드럽게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이제 다 잡혀가는 거 아이가 알았고 하니까 이 소인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상황을 넘어가기 전에 요걸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임금이 만사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최측근에 있는 사가 정승판서입니다. 정승판서. 사가 뭐지요? 사사건건 임금과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이죠. 요 사가 음을 뭡니까? 끼고 놀지요. 사리사욕에 잡혀 있죠. 그죠? 이 뭡니까? 자기는 금고 안에 여자도 있고, 음이 여자잖아. 여자도 있고, 소인배도 있고, 자기의 패거리가 지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지가 더 뭡니까? 결제 권한을 더 강하게, 유약한, 임금보다 더 강한 결제 권한을 가지고, 사리소욕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에게 경고를 뭐라 합니까? 네가 갖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걸 어디다 부여를 했습니까? 엄지발가락에 붙은 병되는 티눈 같은 거. 아주 가벼운 거거든, 그게. 딱 떼버리면 되는데, 그 떼놓기가 힘이 든다는 거라. 그래서 그 사가 그런 거고. 요 사는 뭡니까? 사사건건 뭐죠? 임금을 자꾸 반대하죠. 이 사가 뭐라 했습니까? 임금을 모시고 가야 될 놈이 임금 뭡니까? 임금들 턱 앉아가지고 임금 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임금 물러나라. 네가 나라를 망친다 하는 이 삼의 세력이에요. 이게 부정하고 뭡니까? 음유한 자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임금이 뭐냐? 강대강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약한, 부드럽고 위험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상말. 공자님이 이 얘기를 듣고 군자 유해라. 군자가 오로지 만사를 해결하고 다 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소인배들은 자연스럽게 뒷걸음치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왜? 소위 죽고 사는 뭡니까? 생사 여탈권은 임금이 가졌거든. 요즘은 이 민주사회에 그렇지 못한데 옛날 이 주역이 서일 때만 해도 뭡니까? 생사 여탈권은 오로지 임금 이렇게 달렸다 이가. 죽이라 하면 죽이고 살리라 하면 살린다 이가.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죄 지은 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군자가 오로지 풀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소인들은 물러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요걸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유고를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걸 오로지라고 봅니다. 이 유자를 오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풀렸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요 유를 왜 묶인 것으로 보느냐? 요 실이 새를 묶어 놓고 있죠. 잡고 있죠. 조내수획기는 양이 두 개입니다. 양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요 내수가 되죠. 내수. 오가 변하면 택수곤입니다. 이 택수곤. 좀 이 주역하는 사람들은 이걸 좀 해주기를 바라죠. 택수곤. 택수곤의 목계가 양이 올라가면 요 세 개 되면 천지 빚게 됩니다. 천지 빚게 때, 천지 빚게 때가 여기가 풍이 있습니다. 풍이. 요 풍은 여기 풍은 실입니다. 실이 때문에 실은 묶이는 거죠.
예, 실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새가 묶인 겁니다. 새가. 새는 뭐가 새냐? 요게 새입니다. 요게 양음양. 요 불이죠. 불은 뭡니까? 훨훨 날지요. 날아가는 게 여기 새가 됩니다. 새. 예. 그래서 새가 실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지금 뭡니까? 택수곤으로 양이 열로 내려오면 여기 택수곤으로 여기 오지요. 요래 옵니다. 그래서 지금 묶였다가 풀리면 지금 요런 자리입니다. 묶인 것을 비색한 거. 비색한 게 뭐죠? 경제도 비색하고 국방도 비색하고 뭡니까? 여론도 정치도 다 비색하다 이 말입니다. 이 비색한 시절에 그 묶였던 것을 뭡니까? 풀려고 하는 자세 임금이 가지면 이 말입니다. 가지면 길하다. 그러면 소인들에게 뭡니까? 이것이 징험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공자님이 계사상전 11장에서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데요.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 이런 사람이 유고 같은 묶이고 그죠? 구속되어 있고 얼어 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지 총명, 아주 총명하고, 그죠? 아주 총명하고, 아주 예지로운 사람이 신무를 가졌는데, 무슨 무기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한 방에 뭡니까? 때려잡을 수 있는 무를 가진 그것이 신무다, 이 말입니다. 신무. 신무를 가진데, 그것은 어떤 거냐? 남을 죽이지 않는다. 남을 죽이지 않는 신무가 있었다. 그 사람은 뭐냐? 아주 높은 예지 있었고 아주 밝은 총명을 지닌 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소위 완력을 한다든가 폭력을 한다든가 아니다. 만사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는 소위 사람을 유고의 군자다운 사람이다. 그 군자가 총명예지 신무를 가졌던 불살자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00개의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임금도 해결할 수 없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임금을 대신해서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나타나야 되죠. 그게 국가죠. 우리가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해결할 수 없으면 뭡니까? 집안 어른들이 또는 가까운 친척들이 우리가 해결을 해주지요. 지금은 오가 유약해서 해결하지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가장 큰 어른 상육이 해결하라 또는 해결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것이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그림이 있죠. 요런 그림. 요게 수화이랍니다. 수화기제 이래거든요. 수화기제. 기제라는 말은 뭔 말이냐? 기제는 뭐냐? 딱 합격해서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딱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걸 거꾸로 하면 화수미제입니다. 여기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리가 화수미제가 됩니다. 미제가 됩니다. 미제는 결제가 안 된다. 건너가려면 결제 안 된다. 티켓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1, 3, 5, 7, 9는 뭡니까? 홀수죠. 홀수는 뭡니까? 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홀수잖아. 1은 홀수죠. 3이 홀수죠. 5는 홀수죠. 홀수는 양이잖아. 그러니까 양이 양자리에 앉았다. 그죠? 그걸 정이다. 정이다. 이 말이에요. 바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니까 모든 것을 잘 했네. 결제됐어. 결제 사인 났어. 그러니까 기재라고 하죠.
사인해서 결제 낳는 것을 요 오케이라는 데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뭐지, 이게? 135. 135가 홀수죠? 홀수인데 뭡니까? 음이네? 음이 홀수인데, 홀수면 양이 하나야 되는데요. 홀수인데, 이게 음이네? 두 개가 됐네? 짝으로 됐죠. 135가 음으로 된 게 뭐 부정하죠, 부정. 정이 아니고 부정이죠. 이거를 뭐라면 미제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하수 미제가 135 부저입니다. 그죠? 부저이죠? 양이 되는데 음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사는 음이죠. 짝이니까. 그런데 양으로 봤을 때 또 부저이죠. 그러니까 1, 2, 3, 4, 5가 전부 부정합니다. 부정한 자들이 뭡니까? 해결하려고 애쓰지요. 뭔가 잘못된 점에서 풀려나려고 애쓰죠. 왜? 자, 근심 걱정이 되니까. 언제 소위 경찰이 내 잡으러 올랐지, 언제 검찰이 내 잡으러 올랐는지, 법원에서 오라 할란지 모르잖아. 요새도 뭐 그런 사람이 있대. 뭐 계속 뭡니까? 출두하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모션도 쓰이는 거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럴까?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전부 뭡니까? 부정한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라. 부정한 자리는 뭡니까? 근심과 걱정을 뭡니까? 근심과 걱정을 불러오고 있죠. 내가 초래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뭡니까? 이 사람이 정의입니다. 2, 4, 6, 6이면 짝이죠. 짝 뗐는데, 소위 이게 바른 사람, 짝으로 있는 사람은 이 육부입니다. 그래서 내수획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6밖에 없다. 이렇죠. 6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 상육에 공리, 그죠? 공룡 석준이라 이랬어. 공룡 석준이라. 왕공이, 예, 왕공이 이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갔어. 고용, 높은 담 위에 올라가가, 높은 담 우로 올라가가, 그죠? 공이 뭔데? 저 나쁜 매라는 놈을 쏴 죽인다. 임금이 만사를, 국사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해되는 자. 사는 뭐 임금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비상계엄 사령관이 돼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는다는데, 사는 뭡니까? 삼하고 사사로이 뭐죠? 뒷거래를 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잖아요. 이 사와 삼을 소위 사다를 내야 되는데, 삼은 뭡니까? 사사건건 임금을 물고 늘어지는 자죠. 이 임금이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자잖아. 그죠? 이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높죠. 양이니까 높은 담 위에 올라가가, 또는 이 자리가 가장 높습니다. 높은 담 위에 올라가가 저 사나운 매, 요 매준자입니다. 매, 송골매, 그죠? 송골매를 쏴 죽인다. 손다 이 말이에요. 삼을 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획진이 그놈을, 그 지인은 매입니다. 매를 나타내는 소위 대명사죠. 매를 획 잡아오게 되니 불리한 점이 없다. 아주 명확하게 이 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는 오직 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소위 비상계엄 사령관이 삼을 잡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뭡니까? 가장 이 비정상적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안티 세력 중에서도 그 요체가 삼이라는 거죠. 그죠? 그놈이 아주 뭡니까? 불의가 쫙
탁 나와가지고 뭐지요? 남을 잡아 먹기가 상당히 무섭게 생긴 자를 우리가 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놈을 잡아올 수 있으니 그 잡는 것이 어찌 불리할 수 있겠으리요. 불리한 점이 없다. 분명하게 잡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걸 공자님이 얘기하기를 상활, 공룡석준, 비상계음 사령관, 상육이, 그죠? 상육이. 매를 잡는데 쓴다는 것은, 매를 잡아온다는 것은 이 해패야라. 패륜행위. 좀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 주위에서 이 어려운 말 안 쓰는데, 패륜행위를 하는, 다시 말하면 패륜이 되죠. 패륜. 다른 말로 하면 행패. 한 산에 깡패를 보면 행패 부리는 자고, 좀 그래도 뭡니까? 인간인데, 인간임을 잊고 있다 하면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자를 뭡니까? 징벌하는 것이다. 이때는 징벌하는 것이다. 해결한다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육. 우리가 여기서 요즘 말로 바꾸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이 다 부정한 자들, 그죠? 임금도 그렇고, 임금을 모시는 최측근자도 그렇고, 그죠? 백성의 그룹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자리에 있다. 임금의 짝이라는 이만이 뭡니까? 황금화살촉을 가지고, 그죠? 소위 나쁜, 소위 여우 같은 놈들을, 그죠? 전액산모라고 그랬잖아. 전액산모. 활을 쏘서 사냥을 가가지고 여우 3마리를 잡는 이런 소위 권력을 갖고 충직한 부하가 있지만은, 이 모두가 해결하기가 미비할 때는 비상계엄사령관이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람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가, 저 위에 높은 나무에 올라가가, 그죠? 사나운 매, 국정을 혼란시키는, 그죠? 국방과 경제와 민심, 정치 세력을 혼란시키는 그 자를, 그 자 3입니다. 그 자 3을 뭡니까? 획지, 잡아야 된다. 활을 쏘가지고 잡아와야 된다. 그래 하면 천하가 불리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상활, 공이 나아가서 그 사나운 매를 쏴 잡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패륜적인 행위를 하는, 또는 행패 부리고 있는 그 못된 놈을 징벌한다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님의 계사하전 5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군자가 장기의신, 자기 몸에, 그죠? 무기를 숨기고 가는 것은 대시이동이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움직이는, 아무 때나 무기를 내서 뭐지요? 남을 치고 또 남을 겁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몸속에 남이 보지 않도록 딱 숨겨놨다가, 이게 능력이죠. 이때는 이 기가 능력이죠. 능력, 그죠? 능력을 소위 감추어 두었다가 대시이동이라. 시절 인연이 딱 도래하면, 그죠? 내가 칼을 뽑아야 되겠다. 내가 총을 뽑아야 되겠다. 내가 지혜를 소위 내놓아야 되겠다 할 때 움직이는지라. 어찌 분리할 수 있겠으리요. 이런 사람은 동의불괄이라. 행동으로 옮기면 절대로 장애가 없으니, 요 관자는 묵불관자인데 우리가 장애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막힘이 없으니 출이유획이라. 세상이 부르면 나아가면, 세상이 불러서 나아가면 반드시 뭡니까? 나라를
위해하는 자, 위해하는 자, 그죠? 요거는 위해지요, 위해. 소위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 자를 포획, 소위 잡아올 수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완성이죠. 완벽하게 내가 군자가 이 몸에다가 능력, 다시 말하면 무기를 감추었다가 뭐죠?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움직여서 서야 된다는 소리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소위 상륙에서 공이, 상륙의 공이 만사를, 이 국사를, 어려운 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서 부득하게 뭐냐, 그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 행패 부리고 폐륜하는 자를 소위 격추시키게 된다, 쏴 죽여야 된다 하는 소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군자가 그런 사명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군자라면 그것을 몸에 항상 뭡니까? 갖추어 놓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공자님이 계사하전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